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자, 보면은 이제 청일전쟁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청일전쟁 1894년 가보년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은 이제 이 청일전쟁의 패배의 충격을 엄청나게 받죠. 대체 우리가 그래도 넘사벽인 서양을 빼고는 우리가 최고라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일본한테도 진단 말이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니 그 량치차오나 깡유웨이 이런 애들이 중심이 돼서 그때 당시에 참고로 황제가 광서제라는 황제였는데 광서제가 또 밀어줍니다. 이 문제 있다 우리나라. 우리 진짜 한번 찐 개혁 한번 가보자. 찐 개혁. 그럼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졌을까 했을 때 뭐다? 일본이랑 차이는 뭐다? 제도의 개혁이 없었다. 제도의 개혁. 그래서 뭐다? 말 그대로 뭐다? 변법. 제도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강인진한 변법 자강 운동을 펼치게 되죠. 이거 중요한 거는 연도보다 얘들아 연도를 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야. 일단 뭐다? 청일전쟁 이후구나. 청일전쟁 이후에 그 패배의 충격으로 깡유웨이 이런 애 중심으로 광서집 황제랑 해서 의회정치, 입헌군주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게 변법 자강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파 그렇지만 이 보수파 서태후죠. 보수파의 반대로 100일 만에 실패하는 게 또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 그래서 이게 또 실패하게 되죠. 근데 바로 이어서 누가 위에서 못하면 밑에 백성들이 이 청나라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다? 청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 좀 뺑신이니까 청나라 뺑신이니까 부축해서 일단은 뭐다? 우리 이렇게 만든 서양을 멸망시키자, 몰아내자고 하는 부청멸량 구호가 청나라를 부축해서 서양부터 멸망시키고 오자는 이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죠. 건법수는 기억나니? 이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 베이징까지 진격을 하게 되나 서양의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게 이 의화단 운동이었죠. 그 결과 신축조약, 1901년이 신축년이거든. 그래서 신축조약의 내용으로 베이징에 8개국 외국 군대가 주둔할 만큼 엄청나게 개굴욕을 당한 사건이 이 의화단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또 개혁도 모든 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심지어 엄청난 개굴욕을 당한 사건이 이제 의화단 운동이죠. 왜? 다른 나라의 군대마저 수도인 베이징에 주둔한다는 거는 볼장 다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청나라 지식인들은 엄청난 실망에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청나라는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서 이 의화단 운동 이후에 이 지식인들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급진파, 혁명파는 청나라를 아예 없애고 왕조, 이 왕이 없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진짜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가자는 혁명파와 가고 그래도 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왕을 갖다가 죽일 거니? 그러니까 온건파인 입헌파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 청나라 정부도 이제 알게 되니까 이 서태후 중심에 썩어 빠진 이 보수파 애들도 이제 그래도 너무 국민적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하는 척 신용을 하는 그 개혁이 광서신정이에요. 광서신정. 똑같이 1901년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헌파의 내용을 얘들의 내용을 수용해서 이제 개혁에 들어간 입헌 군주제 하자니. 그래서 의회를 수립하려고 이제 개혁을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흠정헌법 대강이라는 이 청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 청나라 헌법이야. 청나라 헌법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개혁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 개혁은 뭐냐? 하는 신용만 하는 거거든. 하는 신용만.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게.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 불꽃 이 이쁜파마저 실망해서 다 떠나가. 다 나중에 얘들은 이미 여기서 이미 마음 떠났고 얘들은 청나라 없애자 하는 것 자체가 뭐니? 이미 마음 떠난 거잖아. 이미 마음 떠났는데 얘들은 야 그래도 청나라 안에서 우리 한번 마지막 기약 한번 해보자 했던 게 광서신정이었는데 이것마저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흥정헌법 대강 보니까 결국에 뭐다? 황제의 권한 그대로 다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들마저 뭐다? 답 없다 이래 되는 거야. 그 결과가 뭐다? 신의 혁명이 1911년이 신의 연인데 결정적인 계기는 뭐다? 여기는 이제 뭐 철도 국유화 반대 사업 이론이죠. 당연히 얘들을 봐봐. 이미 이 앞에서 개혁은 모든 게 실패했잖아. 실패. 그 실망이나 실망은 다 해서 불만은 있는 끝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냥 한 개만 잘못해도 이미 이 불만은 펑 터지는 거였어. 근데 뭐다? 국민의 재산 이게 민영철도였거든. 개인 재산이었어. 개인 재산마저 이 청나라가 국유화 즉 뭐다? 뺏어간다 이거야. 국가 소유로 바꾼다는 말은 개인 거를 갖다 삥 뜯어간단 말이야. 야 청나라가 해준 것도 없고 이 병신 중에 상병신 맨날 이빨 빠진 소랑 이가 아예 없어. 잇몸만 믿는 이런 청나라가 이제 뭐 국가가 내한테 해준 건 없는데 그 나라가 심지어 뭐 내 재산도 뺏어간대. 난리 난 거죠. 그래서 뭐다? 기억나니? 여기 하나 그릴게요. 그리면은 뭐다? 이 창장강 남쪽에 있는 이 우창이라는 도시, 우창, 우한, 한코 똑같은 말이야. 우창, 우한, 한코. 우창에서 새로운 군대, 신군, 새로운 군대가 나는 청나라 반대다. 나는 청나라 반대다. 이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이 수도죠. 베이징의 수도라는 이 청나라를 반대한다면서 이제 봉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다 나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신의 혁명의 물결이 계속 커지니까 반대 커지니까 나중에 뭐다 이제 이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뭐다 우리는 진짜 공화정 국민의 대표 얘들은 대총통이라고 부른다 했지. 대총통을 뽑는 뭐다 중화민국을 남쪽에 수립하게 되는 거야. 남쪽에 중화민국 민주주의죠. 중화민국이니까 맞죠. 그래서 임시 대총통 첫 번째 초대 대통령으로 순원이 이제 대총통이 된단 말이야. 한번 예를 들어 보자. 남쪽 지역 강남 지역에서 지금 청나라에 반대하는 이제 신의 혁명이 터진 거야. 신의 혁명이 터지니까 이 입장에서 이게 참고야. 참고 다음 1910년대 보기 전에 반환돼서 그럼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서 뭐니? 이거 당연히 뭐니? 이거 진압해야 되지. 가만 두면 이거 반란이잖아. 그럼 이거 계속 퍼져서 나중에 청나라 멸망하니까 야 이거 진압해. 했던 애가 누구냐면 위안스카이가 이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치면 군대 대빵이었단 말이에요. 군대 대빵. 군인 중에 대빵. 그 앞에 군인 중에 대빵이 양문동 때 그 이홍장이었어. 이홍장. 근데 이홍장이 나중에 죽어. 청일전쟁 이후에 죽어요. 죽고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군대 대빵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뭐다. 위안스카이 불러다가 지금 남쪽에 신의 혁명이라는 게 터졌다. 얘들 반란 진압해라. 얘들이랑 다 잡아넣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얘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야. 내려갔는데 이 순원이 위안스카이 만나서 협상을 한 거죠. 나는 대통령 관심 없다. 내 모든 권력을 니한테 넘길 의향이 있다. 대신에 뭐다? 하나만 약속해줘. 진짜 뭐다? 국민을 위한 중화민국 이것만 민주주의 한다는 것만 약속해주면 나는 모든 권력을 니한테 다 줄 의향이 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뭐니? 오케이 한 거죠. 오케이에서 청나라를 배신하고 결국에 얘가 돌려서 청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가고 뭐다? 이 전부 다 지역을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게 1910년대 전까지 조금 넘어 사실 1911년이니까 맞지? 이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중국의 모습.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모습 됩니까?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모습 됩니까? 청일전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모습. 그래서 여러분 복잡해서 쌤이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암기 팁을 하나 주냐면 암기 팁을 어디 할까 얘들아? 큰일 났네. 적을 리가 없네. 암기 팁을 하나 하면 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청나라 같은 경우에 쌤 외운다 이렇게 봐봐. 양 청 연 신 신이 두 개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신이 두 개니까 태양변이 신, 태양청 병신 이렇게 외우면 돼요. 태양초 있잖아. 그 매운 태양초 맵잖아. 태양청. 청나라는 병신이다. 병신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별로? 봐봐. 이게 뭐냐면 태평천국이에요. 태평천국이나 1, 2차 아편전쟁 있죠. 1, 2차 아편전쟁이나 태평천국도의 결과로 뭐가 양문동 들어가잖아. 양문동 맞죠? 그 태양 1, 2차 아편전쟁이 알잖아. 그거는 알잖아. 맞지? 태양은 청나라 청일전쟁 이후다. 청일전쟁 청일전쟁 이후 있었더니 뭐 병신 청나라가 이제 병신이 된다 이 뜻이지. 청나라 병신된다 이거. 태양청 병신 변신 어떻게 외워야 돼? 그래서 병법 자강 의화단 신정 신의 영역. 오케이? 먼저 알겠니? 태양청 병신보다 변신이 낫겠네.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변신한다고 변신 어떻게 외워라 얘들아. 뭔지 알겠니? 청일전쟁 이후에 모습이야. 최대한 쌤은 연도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해. 토 나와. 연도에 대한 그 숫자에 대한 울렁증 쌤이 찐 문과라서 숫자에 대한 울렁증이 시험에 토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청일전쟁 이후에 덩어리를 지워야 돼요. 청일전쟁 전에 있었던 건 양문동밖에 없어요. 양문동밖에. 맞잖아. 양문동밖에 없어. 청일전쟁이 엄청난 분기점이 된단 말이야. 청일전쟁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터질 거라. 이제 1차 세계대전 알겠니?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변신 어떻게 되나 몰라. 되니? 자 그러면 일본과 한국의 모습 볼게. 우리 중국의 모습을 청일전쟁 이후의 모습 봤으면 우리 한국과 일본 우리 묶어야 돼. 얘들은 묶어야 돼. 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이제 침략해서 집어삼킬 거니까 일제강점기 가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배웠죠. 신문새끼 조약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지금 청일전쟁 이후잖아. 청일전쟁 이후에 신문새끼 조약 맺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라오드 반도 맞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서 이제 라오드 반도를 반환하게 되잖아.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있을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다? 을미사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잡아먹기 침략당하니까 그럼 일본을 견제해야 되잖아. 예전에 청나라에 있으니까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막아내야 되겠다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을미사변이 먼저 알죠? 죽었단 말이잖아. 누가 명성황후를 시해시키면서 우리나라 국모인 명성황후를 죽게 만들면서 본때를 보여준 거죠. 조선, 니는 내 거야.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고종 같은 경우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이 도망갔다 뜻이야. 이동했단 말이거든. 러시아 공사관 도망가게 되고 그 결과 뭐니? 이 결과 참고로 열강의 연락 강한 애들 나라의 주인이 없잖아. 열강의 뭐가 엄청난 특혜 이권친 야 얘들 이권이라는 건 말도 안 되게 큰 혜택이야. 초 특혜가 이권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뭐 산림 채굴권, 금광 채굴권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전국에 있는 전화 전부 다 내가 내 거 다 아는 거야. 전화, KT, SK 이런 거 전화는 안 쓰면 안 돼. 망할 수 없는 기업 아니니 그런 게 모든 특혜를 갖다가 어느 특정 국가한테 다 몰아주는 거야. 전국에 있는 철도가 내 거야. 이런 게 특혜 이권이라는 거야. 이권 침탈이 말도 안 되게 심하게 뜯겨 나가는 거지. 왜? 나라의 주인이 없으니까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들 들어와가 러시아는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거 다 뺏들어 간단 말이야.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했던 우리나라에서 뭐다 첫 번째 독립협회가 나오죠.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신문 만들고 만민공동회 열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 고종 빨리 돌아온나 이 네가 왕인 네가 나라를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된다 해서 실제로 뭐다 이거에 영향받아서 뭐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종이 하고 싶었던 개혁입니다. 그 개혁을 광무개혁이라 부른단 말이야. 광무개혁. 광무년 자기가 광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광무년이라고.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이 뭐야? 구본 신착이잖아. 구본 신착. 뭐다? 구본 옛 제도. 그래서 뭐다? 결국에 고종은 반쪽짜리 개혁을 하는 거죠. 근대화에서. 이 근대화에서 반쪽짜리밖에 못하는 거잖아. 이 사람 왜? 제도는 민주주의 안 가잖아. 황제의 나라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국제라는 헌법을 만들긴 하나 이 법에는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은 누구? 황제인 고종이 다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한계잖아. 그러니까 신참이 뭐야? 서양 문물은 수용하겠다. 그게 구본 신참이 옛 제도 그대로 황제권을 강화하고 옛 제도는 그대로 가고 신참 뭐 새로운 문물만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양문동사를 하겠다 이거잖아.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오히려 뭐 국민의 힘을 다 넣고 국민이랑 함께 힘을 합쳐야 될까 말까인데 연락 강한 애들을 막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뭐 결국에 이 고종의 선택은 뭐다? 국민과 이 뭐 등지는 거잖아. 맞지? 자기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거였으니까 대한민국 국제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뭐다? 이 마지막 요 타이밍 있죠. 요 타이밍 여기서 요까지 즉 뭐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 경쟁 속에서 결국에 뭐다? 서로 양보가 없잖아. 조선을 서로 먹으려고 양보를 안 하니까 결국에 뭐다? 이 러일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죠. 러일 전쟁이 1905년에 됩니까? 거기 따지면 요 사이 맞지? 러일 전쟁이 신해혁명 전이지.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죠. 러일 전쟁이 당연히 사실은 러시아 일본 간의 싸움이 아니었어. 이 일본 뒤에는 영국과 미국 청아 이때 당시 제일 잘난 청아들이 일본 밀어주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커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영일 동맹이랑 맺고 이래가지고 일본을 팍팍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본은 대신 싸운 거야. 영국, 미국 대신에 사실상 러일 전쟁 맺고 대표적인 전투가 뭐랬지? 이때에서는 봉천 전투랑 육제선 봉천. 근데 봉천을 갖다가 중국 발음으로 하면 펑텐이야. 펑텐. 그래서 펑텐 전투 이걸로 더 원 발음으로 더 알아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한국사에서는 랴오둥을 요동이라 배우는데 우리 중국 그대로 랴오둥이라 불러주잖아.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펑텐을 하죠. 펑텐. 원래는 우리 한국어로 하면 한자로 하면 봉천인데 봉천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펑텐이야. 펑텐. 되겠죠? 펑텐. 펑텐 전투나 동해해전에서 일본이 이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그 발트 함대까지 물리치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이 동아시아 전체에 진짜 일장이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서양 국가인 러시아까지 물리치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이 아시아 국가가 그것도
만만한 서양 국가도 아니야. 랭킹 1, 2, 3위 안에 드는 러시아를 갖다가 쳐부쉈다는 거는 엄청난 충격이 있을 때 당시에. 엄청난 충격. 그 결과가 문제 중요해. 무조건 전쟁 얘들아 결과가 중요해. 결과가 선생님 말했지. 무조건 결과야. 결과. 과정도 조금만 이런 게 힌트인 거야. 힌트. 이런 거 보면 이게 러일 전쟁이구나. 이게 청일 전쟁이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과정도 하는 거야. 그래서 러일 전쟁 과정은 동천이나 동해죠. 되겠니? 이런 거 나오면 러일 전쟁입니다. 이거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결과 러시아랑은 일본 간에 포츠모스 조약을 맺죠. 그래서 결국에 청일 전쟁 때 못 가졌던 청일 전쟁 때 토해냈던 랴오동 반도이 여기 있죠. 그래서 리순과 다롄 여기를 갖다가 일본이 빌려 쓰게 되죠. 조차가 빌려 쓰는 걸 조차라 불러. 그래서 리순과 다롄 지금 랴오동 반도 지역을 갖다가 일본이 거의 사실상 말이 빌리는 거지 가져가게 되는 거야. 조차가 되니 그러고 창춘이냐 즉 남만주의 철도 엄청난 특혜지 철도 까는 거나 이런 게 모든 게 포츠모스 조약에 담겨 있는 거지. 원래는 러시아가 들고 있던 이권이었거든. 특혜를 일본이 전부 다 가져가게 되고 또 결국에 러시아까지 인정했잖아. 조선은 이제부터 일본이 먹는다. 우리 포기할게. 앞에서 또 청나라도 일본한테 져서 우리 포기할게 이래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은 대한제국한테 말하는 거지. 야 이제 네 도와줄 나라 딸이 없어. 이제 너는 우리나라 식민지야. 제국주의 식민지야. 그래서 우리나라 먹게 되죠.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포츠모스 조약과 러시아랑은 포츠모스 조약, 우리나라랑은 을사 조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을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나라는 한일 강제병합 경술련이거든. 1910년이니까 경술 국가의 치욕스러운 사건이다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1910년 맞죠? 그래서 1910년 전까지 즉 1910년 전 이 청일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쌤이 한번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태양청 변신! 현타오네 이거 미치겠네. 태양청 변신! 되니 청일전쟁 기준으로 양운동, 그 전에 양운동 있고 청일전쟁 이후에 병법자가 의화단 신정 신해영령 해서 결국에 중화민국이 수립되죠. 물론 선생님이 말했지. 중화민국 수립되니까 남쪽에서 중화민국이 순원이 대통령 돼가지고 수립되니까 청나라에서 얘들 조지려고 위안스카이 보냈는데 위안스카이가 이 청나라 배신하고 오히려 청나라를 배신하고 지가 중국을 다 집어삼키게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먹는단 말이야. 먹는다. 근데 사실상 여기 딱히 중요한 게 없어. 여기는 큰일 났네.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 개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구본 신참에서 알 수 있죠. 광무개혁 핵심 모토인 구본 신참 즉 반쪽짜리 개혁이니까 성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는 그 황금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펑텐 전투나 동해예전에 승리하면서 러시아를 이렇게 바르게 되고 러시아라는 포츠모스 조약, 리순과 다롄조차 남한주 철도 그런 거 그리고 한국이랑은 을사 조약을 맺게 되면서 사실상은 우리나라를 거의 식민 통치하게 되게 되죠. 결정적으로 거의 경술국치 1910년에 완전 다 넘어가는 마지막 사실상 거의 여기서 끝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운명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한번 끝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1910년대 모습, 1920년대, 1930년대 이렇게 또 세 개가 남아있네. 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이거 여기가 사단원이 여러분 일정이 복잡다. 여러분 하여튼 오케이.
청해전쟁이 큰 분기점이 된다, 얘들아. 오케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